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자, 목요일장 끝났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항상 보게 오르락 내리락 말도 많고요. 또 횡보에다가 또 국제유가는 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달러 강세에다가 인플레이션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침체가 또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네. 지수는 또 오르기보다는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오늘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안은 시장에 좀 기대감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고용지표 기다리고 있죠. FOMC 있죠. 다음 주 CPI 발표까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계감도 더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 다 보고 가자 이런 관점에서 관망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그 테마들도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네.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려버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참 고생하신 우리 투자자들 오늘도 네. 남이따와 함께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SK 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의 조합은 굉장히 새로운 조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께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널과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채팅창에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전 접수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보겠습니다. 538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 어쨌든 수익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수익이죠. 14,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가 되겠습니다. 네. 14,300원이면 그냥 최근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저기 좀 끼가 많아 보여서 정말로 최근에 이제 반등 좀 많이 나올 때 들어가셨다라고 하고요. 이 종목이 또 워낙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26,000원까지 순식간에 뛰어 올랐던 종목인데요. 네. 10,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실리면서 반등이 다시 한번 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 반등이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다시 한번 전저점 깨고 10,00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지 좀 걱정을 하시면서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시청자님이 원하는 목표가는 20,000원입니다. 네. 자, 26,000원까지는 안 하시고, 그쵸, 딱 그쵸. 2만원 정도면 너무 욕심 안 부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키워드 주신다면요? 네. 반도체가 견인입니다. 반도체가 반도체. 견인. 네. 여기가 뭐 반도체도 엮여있고 전고체도 엮여있고 그렇던데 반도체고요. 그리고 송가람 대표께서는 키워드 주신다면요? 네, 반도체 전공정 소재를 키워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반도체 쪽에 포인트를 좀 더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철순 이사부터 반도체가 견인한다에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은 여기저기 끼가 많이 보이신다고 했던 게,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석유 촉매 쪽, 디스플레이 쪽,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매출 비중으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쪽, 마지막 석유 촉매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업황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2차 전지 쪽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이 알루미늄 분자에 이제 메틸기가 3개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소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양광에도 사용이 되고요, 반도체도 사용이 되고 2차 전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촉매 쪽 이런 쪽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확 갈 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들이 더 먼저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 사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강점이고 하나의 업황이 흔들리더라도 나머지 사업부가 버틸 수 있는 방어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이 트리메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동사가 거의 유일하게 영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도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HBM 쪽을 일단 보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가 견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고전율 이제 하이K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HBM이라고 해서 요새 많이들 핫하죠, 굉장히.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게 아무리 처리가 빠른 AI 어떤 기술력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데이터가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HBM이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거고 내년에도 엄청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건데 이 HBM은 사실 이제 미세 공정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류 누전 쪽에서 약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게 하이K 절연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 하이K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HBM 쪽과 연결지어서 같이 움직였던 모습들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범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실제 지금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실적과 영업이익률을 좀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7억 원대,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07억 원대, 그 다음에 2022년도에 300억 원대까지 올라왔죠. 계속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영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와 2분기 때 올해 8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이제 3분기 때 반토막이 났어요. 41억 원대. 이게 왜 그랬냐면은 사실 이 정도 선방한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 비중이 높은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그쵸. 뭐 3분기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들, 아까 말씀드린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견조하게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힘들었어도 나머지 사업부가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 게 상당한 강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3분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25%가 넘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2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반도체 쪽이라든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영업이익률도 약간 내려왔지만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텼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구나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부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사업부가 다시 원래 실적을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많지만 일단 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하지만 지금 올해 초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하지만 지금 과연 고평가냐? 제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종업계 이제 레이크 바틀리즈와 경쟁하는 필그룹의 어떤 평균 PR을 보면 지금 제가 봤더니 한 7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36배 정도.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반도체가 잘 나가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포워드 PR로 보면은 훨씬 더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반도체가 견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황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송가람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소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전공정 소재 쪽으로 해서 이 레이크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증착 공정 소재인 전구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삼성전자와 그 외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지금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때 왜 지금은 이런
소부장제라든지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더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전구체 제조업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전공정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공정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광, 증착, 식각 등의 공정에 다양하게 쓰이는 화학 소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화학 소재들을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미세화 공정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대비해서 이런 소부장체주들 크게 움직이지 않은 측면, 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런 회사들, 그중에서도 여기 화학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 지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고 좀 변동성이 커진 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사님. 정말로 전고체 배터리의 수혜가 진짜인 건지, 진짜 수혜인 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전고체는 사실 꿈의 배터리잖아요. 그쵸.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누수가 되면 이제 화재. 맞아요.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전기차 탈 때 화재 때문이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전고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낮고, 그래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사업 후에 추가냈는데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만 계획만 네. 한 거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라든지 금감원에서도. 왜냐하면은 2차전지 한창 올라갈 때 2차전지 사업한다고 사업 영역에다 추가해 놓은 기업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실제로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고 그걸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 공시 나오면 바로바로 빵빵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실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고체 관련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 회사는 아닙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황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황화 리튬이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이 됩니다. 전고체에 들어가는 전해질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 들어갔고 특허까지 가지고 있어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고 공급이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되게 되면 검증받은 이 회사 제품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종목을 뽑자라고 한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고체 관련해서 그래도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점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시청자님 목표가 2만 원까지는 갈까요? 네, 저는 네.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네요.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 살아나고 네. 실제 매출 회복되면 갈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매물대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아마 목표가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는요, 조금 아래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빠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요 구간에서 약간 분할 매도를 좀 해보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 받으면서 실제로 꺾이면 그때는 현금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받으면 부담 없을 때 다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저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뒤이어서 HBM3E,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죠. 지금 나온 것 중에. 네. 이것에 대한 양산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전공정 소재 기업으로서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삼성전자랑도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현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HBM2 그리고 2E까지 공급 중에 있고요. HBM3E까지 같은 색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런 하반기에 이 제품이 나와서 좀 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과 소부장제주들, 이 대형주들과 중형주들의 흐름 같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 HBM의 새로운 제품 나오면서 그 외에 이런 생산 체계가 새로 잡히는 과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두 가지 수혜 여부를 살펴보신다면 앞으로의 흐름까지 좀 더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HBM 자체가 어떤 제품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런 HBM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왔죠. AI 딥러닝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의 다양한 이런 산업군에서 산업 성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면 이런 HBM 같은 고효율 메모리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23년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 이상인 측면인데 28년까지 63억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 성장세 본다면 수혜 볼 수 있는 회사들도 함께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전공정 소재 쪽에 이 라이크 머티리얼즈 투자 의견과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 지금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18,200원, 이 단기 강한 매물대에서 수익권을 어느 정도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웬만해서는 한 2만 원에서 살짝 좀 마음을 조금만 더 여시면 두 분의 목표가에 거의 근접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가지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두 분 다 모두 반도체 쪽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특히 박철순 이사께서는 전고체 업황에서도 이 종목은 좋다라는 관점을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송가람 대표 역시 이제 앞으로 관련된 전망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18,200원, 손절가 11,000원, 박철순 이사 19,000원에서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정간나님께서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유전자 치료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6,000원을 좀 깬 상태죠. 근데 사셨던 가격이 7,200원입니다. 7,200원이면 최근에 막 상승했었던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그때가 처음으로 좀 걸리는 가격대인데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두 번의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거의 다 이제 높을 때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젠큐릭스 앞으로 매수가까지 도달할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젠큐릭스 박철순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 전고점까지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정도 이슈 나와주면 일단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 검사 관련해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폐렴이 아니죠. 폐렴이죠. 죄송합니다. 폐렴 관련해서도 지금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진단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질병 관련해서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일반 경쟁업체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뉴스 빈도도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8월부터 급등했을 때 어떤 뉴스들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 유방암 예후 분석 장비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동반 진단 검사 제품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국 폐암 관련해서 동반 진단 제품이 호주 보건복지부에서 판매가 최초로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계속 받고 있고 기술에 대해서 검증을 끝내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만 특별한 정말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을 보고 기술 통해 상대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보다는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서 동반 시세가 분출했을 때 좀 빠르게 익절하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직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 뉴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에서 판매 허가가 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진단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방은 한번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좀 오래된 또 매물대가 있습니다. 두 번의 지금 급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급등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한 3, 4거래일 동안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목표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7,000원 이상부터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7,400원 정도까지, 7,000원에서 7,400원 정도까지를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요, 일단 지금은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은 41선을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41선을 살짝 이탈하고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내려왔다가 또 바로 올라가는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41선 조금 아래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요, 5,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큐릭스 관련해서 우선 가져가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것도 좀 말씀하셨습니다. 네. 7,000원에서 7,400원 그 사이에 또 매수가가 있네요. 요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고 손절가는 5,3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해성 DS 가지고 계세요. 내려놓아라 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53,900원, 지금 5% 가지고 계세요. 해성 DS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5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주 내내 조금은 하락을 합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요 근처에 있는데요. 만약에 전저점을 안 깨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5만 원만 안 깬다면 나는 이 종목에 희망을 가져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내년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대표님, 해성 DS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이 성장 모멘텀이 한 가지가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의 기술적 위치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모듈 패키징 소재, 그 중에서도 리드 프레임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일 수출 관리 정책대화 이후에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도 이런 것들을 규제 조치 해제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이런 로드 패키징 소재 관련해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도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래핀 쪽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0인치 대면적 그래핀을 개발을 했고 그 외에도 오디오 전문 기업인 아이리버와 협력해서 이런 합성 구리선을 활용한 오디오 케이블을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이런 그래핀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소부장제주들
관련 종목군들이 아직 오르지 않는 회사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보시면서 이런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최저점 43,000원을 터치를 하고 이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듯 했는데 단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7월경에 8만 원 고점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은 매물대 소화가 다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저점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기보다는 이 48,000원 라인대 단기 매물대에서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물량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짧게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목표가 6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멘텀, 패키징과 그래핀 쪽의 이슈를 좀 꾸준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긍정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8,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 6만 원과 68,000원 두 가지 잡아드렸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한 250분 정도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종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빠르게 좀 봐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네스님께서 포스코 퓨처엠, 큰 종목 갖고 오셨는데요. 40만 원대에서 사셨습니다. 40만 8,500원. 비중은 10%가 되겠는데요. 사신 이후로 한번 내려가기도 했었었고, 좀 단기적으로 급등,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10%라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많이 단기적으로 밀렸을 때 그때를 좀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포스코 퓨처엠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지점이 타점이 될까요? 일단은 충분히 지금 기대감은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조정은 사실 많이 받았고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장률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대차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전기차 생산량에 대해서 이거를 감소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경제사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약간 투자를 좀 축소하고 좀 이제 몸을 사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좀 더 멀리 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중장기로 본다면 2차전지 시장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이나 시장에서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성이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라면 당연히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관련해서도 다 얽혀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얼템셀 같은 경우로 지금 내년에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 동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전망이니까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이 양극재 출하량이 한 10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 주가보다는 충분히 레벨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양극재 공급 공시가 나왔었죠. 뉴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GM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법인에 또 양극재를 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 계속 추가 납품이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양극재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반적으로 장비 쪽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수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비단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소재 쪽만이 아니라 장비 쪽도 지금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보다는 이제 내년이 좀 더 2차전지 시장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배터리 업체, 완성차 업체, 완제품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넣고 있는 거고 발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이런 발주 내용들, 소식들, 일정들을 봤을 때는 2차전지 내년에 조금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난 7월 달에 고점 만든 이후에 큰 조정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저점은.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0만 8천 원 정도 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건데
40만 8천 원 정도 수준이라면 뭐 충분히 기다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씩 기대감이 나올 만한 내용들이 전 나올 거라고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수주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가장 지금 저항이 많은 그 구간에서 밴드에서 상단 부근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뚫기 전에 한번 저항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뚫고 나간다는 거에 좀 베팅을 해서 목표가는 조금 내년까지 보면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46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저항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목표가를 보겠고요. 40만 원대에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 주요 밴드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뚫는 과정에서 저항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잡고 저라면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유자금이라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2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 전망에 대해서 긍정에 좀 한 표를 주셨고, 또 이 종목은 당연히 뭐 중장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다 중장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목표가 46만 원에서 47만 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분은요, 신명숙 님인데요. 이분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LG 전자를 3개 다 가지고 계시대요. 셋 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신청해 주셨어요. 54만 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눌림목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이게 30만 원대까지 내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좀 반등도 나왔고 다시 한번 40만 원대에서 회복은 했지만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우리 2차 전지의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참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LG 화학 부분에서 전지 화학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2차 전지와 함께 제가 내년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 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반도체 부분과 사뭇 다른 부분을 보자고 한다면 수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 같은 대형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보다는 개인 수급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개인 수급으로 인해서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흐름은 이런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는 대형주들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첫 번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배터리 생산 업체는 뭐 배터리 팩이나 셀, 모듈 이런 것들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각 정부에서 환경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전기차 판매가 주춤했던 구간이 있긴 했지만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시장 규모도 30년, 35년까지 300조 이상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수급적인 면과 생산 증가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지주를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솔루션 회사 자체 내부의 성장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배터리 생산 업체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사용되는 2차 전지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사들도 테슬라, 현대차, GM 등의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외에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재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생산 업체가 어느 정도 크게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특히 오늘 시장 강했던 것들이 바로 이 전해질 고체로 대체하는 바로 전고체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있죠. 미국 샌디에고에서 상온 수준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이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형주들의 흐름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지금 등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2년도 고점인 62만 원을 찍은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큰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위치,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50만 원대 매물대 돌파를 하는지를 여부를 보셔야겠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 지금은 반등 이후에 다시 재눌림까지도 예상을 해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1만 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47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이 분위기 반전에 좋은 타이밍이 되어줄까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내년에 좋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버텨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진단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다, 단기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손절가 41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47만 5천 원과 50만 원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 뵙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이 돼서 너무 기쁘네요. 많이 저는. 힘든 종목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메지온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42,000원에 15%입니다. 이게요, 메지온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내려온 줄 알고 사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속았네. 저는 이거를 놓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추가 상승을 기대하신 건지 두 가지 생각을. 예, 두 번째군요. 예. 네. 자, 비중은 15%시고 그러면 네네. 메지온과 관련해서 지금 사신 이후로 좀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가장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이평선만 봐서는 뭔가 분위기가 약간 바뀌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 연결해 드릴 테니까 메지온 자세하게 진단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메지온 가지고 계시면은 폰탄 치료제 관련해서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사실 지금 메지온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일단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일단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폰탄 환자들이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한자로 우렬이라고 하나요? 이게 체내에 이제 이 혈액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얘네가 만든 성분 중에 이제 유데나필이라고 있어요. 요것가 이게 요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아니죠.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고 요 임상에 참여한 권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화되고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이는 어떤 이슈들이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과거 지금 뭐 6, 7월 달 8, 9, 10 대비했을 때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밀어주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악재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또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이슈가 나와서 급등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빨리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매주는 특별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보통 이런 동종업계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적이 받침이 안 되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나왔고 시세 나온 거를 다 반납하지 않아서 아직도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입니다. 43만 원, 4만 3천 원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 부분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3천 원 정도를 목표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일단은 지금 200일선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기계적인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0일선을 돌파하면 밑으로 돌파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권으로는 한 3만 2천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3만 2천 원을 일단은 매도하시고 여기서는 일단은 뭐 손실률이 있다고 해서 매도를 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하면은 투매 나오면서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 쓸 수 있는 손실률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쟁여놨다가 일단 현금화 시키시고 재차 반등 나올 때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중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단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충분히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잡아드린 가격권, 손절가, 목표가 화면상으로는 요 부분입니다. 요 가격권에서 상단 부분은 일단 입절 가격,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은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에서 잘 지키면서 반등 나오면 약간의 추가 매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20%는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꼭 수익 내셔가지고 손실 최대한 이제 줄이면서 수익도 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지온 수급이 좀 아쉽고 이슈가 나오면 바로 더 잘라내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정말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270분, 앞서서는 또 300분까지 들어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종목도 빠르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벌써 1부가 9시 4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집니다. 두 분께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또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1시간 더 남았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가요? 텔레파시로 종목 받아서 해볼 텐데요. 만나볼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이 고민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 가격대가 6,700원입니다. 6,700원이면 최근에 반등했을 때 가격대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6,32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M게임도 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위메이드나 크래프톤을 위주로 해서 게임주들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M게임은 조금 힘이 약하고 소외된 흐름 나옵니다. 시청자님 아직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좀 답답은 하실 것 같아요. M게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굉장히 강세가 나왔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M게임 같은 경우에 이 게임주 자체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출이 강하게 나오려면 지금 이 매출을 견인하려면 이 게임주가 얼마나 매출이 잘 나오는지 해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경기 흐름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임주들은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수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게임들 같은 경우에 이슈들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슈들 예정된 중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냐, 중국에서의 판호 발급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달 전에 중국에서 판호가 몇 개 게임들이 풀리면서 그때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이 몇 개가 나왔었죠. 이런 흐름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경기 흐름이 크게 좋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판호 발행, 그 외에도 업체들의 신작 출시, 이 일정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 NFT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들 자체가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열혈강호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암호화폐 이오스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게임 사이트 이오스 로얄을 오픈했고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기반된 게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들의 흐름,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대가 이 6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M게임도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대,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AR, VR 관련해서 메타버스 구현 쪽에도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 게임들을 통해서 이터널 시티나 귀용 같은 게임들을 통해서 신사업 연구단지 내에서 VR 테마파크를 예정해 있습니다. 이 VR 테마파크 외에도 게임 내에 VR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슈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3차원 가상공간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본다면 NFT 관련해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 즉 이 NFT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NFT 같은 경우에는 M게임 내에서 NFT를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인 프로세스 메이커 포클레이튼을 출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슈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점. 게임주 자체의 이슈도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관련된 이슈들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꾸준히 하락이 나오면서 게임주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움직임이 나왔던 회사들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 추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6,000원대 라인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거래량 늘려나가면서 재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흐름은 재돌파 흐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6,1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라인 깨지 않는다면 거래량 늘리면서 상승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점은 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아직은 턴어라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6,800원대 라인대 돌파 시에는 비중 축소, 그리고 2차 목표가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게임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6,100원 손절가 그리고 6,800원 돌파하면 비중 축소,
최종 목표가는 7,5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네. 뭐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잘.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만 조금, 안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최대한 좀 같이 얘기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신호가 닿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요거 잘 해드렸으니까 네. 참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다음은요,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아주 또 뜨거웠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넘버원 페이커님께서 LCC 중에서, 그러니까 뭐, 항공주 중에서 제일 잘 간 게 오늘 이거예요. 에어부산. 네, 네. 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의 10%입니다. 합병 이슈가 이 종목의 좋은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로 기대도 해봐도 될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뭐 사실 올라간 거는 유가죠, 뭐. 유가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좋겠어요. 자, 뭐가 좋아요? 난 이미 샀는데 샀구나. 표를. 맞네. 약 올리려고. 비쌀 때 샀단 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자, 어쨌든 이분에게는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건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에어부산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봐요. 네. 네, 타이밍만 좀 좋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여행 티켓도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것처럼 주식도 잘 맞춰서 사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저는 사실 항공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모든 항공사들이 대부분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실적 확인하기 전에도 미리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었다 보니까 이 부담감을 계속 낮추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초반에 사실 2차전지가 1월부터 시작해서 하더니 2, 3월 달에 가면서 수급이 다 글로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기 베팅 잘 안 하는 항공주 쪽에서는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왔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저점은 저는 만들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역대 최고의 어떤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이미 확인이 됐고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내년 유가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사실 유가가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뷰도 있지만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적인 부분은 긍정적일 것 같고 그다음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최근까지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또 항공주에는 좀 악재입니다. 유가만 떨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은 기름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유 가격이 떨어져서 원재료 부담이 좀 없는데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대부분의 비행기는 리스를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달러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다행히 내년 제가 봤을 때 환율은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서 시중에 좀 돈 풀리고 이러면 환율은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망 대부분의 매크로 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환율과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같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적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고요. 다만 저항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려있는 분들이 장기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일단 34,000원에서 35,000원입니다.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어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37,000원, 뭐 그 다음에 43,000원 이렇게 매물 저항 보시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 종목은 라인으로 잡아드리기보다는 저는 이평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40일 이평선이 최근 들어서 저번 달 들어서 상향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41선 타고 올라갈 확률이 좀 있으니까요. 이동평균선 41선을 하향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절 가격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50원인데 이게 왜냐면 바뀌기 때문에 27,500원. 잠시만요. 27,500원? 2,700원. 네, 2,750원입니다. 2,700. 맞네요. 네, 2,750원인데 너무 낮아서.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은 계속 이게 합산 평균이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2,750원이지만 이동평균선 41선을 기준으로 하향을 좀 크게 강하게 돌파하면 그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중장기도 배팅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단계별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렸고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고 하니까 에어부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인데요.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 상황이고 오늘 LG전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긴 음봉을 그려냈거든요. 그랬죠.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들 같이 체크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숙 님이었죠. LG전자화학, 엔솔 다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 또 걸리셨네요. 같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